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이른바 글로벌 피벗, 통화정책 방향 전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11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 수준인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지난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통화 긴축 기조에 나선 뒤 3년 2개월 만입니다. 이와 함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로 한은의 목표치인 2%를 하회했습니다. 물가와 경기 측면에서 금리를 내릴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동안 한은이 우려했던 가계부채 증가세는 소폭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4일 기준 시중 5대 은행, KB국민, 신한, 하나우리, NH농협은 이 가계대출 잔액이 729조 8,898억 원으로 지난달 대비 1조 773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2단계 시행과 은행권 자체 규제로 신규 주택 담보대출 신청이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한 영향입니다. 급격한 집값 상승에 정부의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올해 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이어 11월에도 B컷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집값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갈리고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3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초부터 증가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주춤하는 데다 기준금리 인하도 사실상 확정돼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지난 7월 대비 1,800여 건, 14%가량이 줄었습니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은 7,609건을 기록했는데요. 7월 대비 20%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9월 거래량은 8월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집값 상승폭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16주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 원인에 대해 금융권의 대출 규제, 단기간 집값 상승에 따른 시장 수요자들의 피로감을 꼽았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는 여기에 집값이 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에 따른 관망세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상승폭 둔화 지속에 따른 향후 보합이나 하락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상승폭 둔화 추세와 거래량 급감에 따라 가격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송승현 대표도 시장을 선도하는 강남에서 매수세가 꺾이는 분위기라 국지적으로 관망세에 접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락 전환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축이나 역세권 이런 지역들은 또 들고 있으면 오른다는 생각들이 매도자 입장에서 좀 강한 상황이라 거래가 줄어들고 상승률이 둔화될 수는 있어도 이게 완전히 꺾이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서울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추가적인 호재가 없는 곳들은 바로 치고 올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큰 기폭제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정부가 지난 2일 해외 시멘트 수입, 국내 골재재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이 정비사업 지연, 신규 착공 감소,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 비롯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내 굵직한 정비사업들이 공사 중단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홍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정비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나섰지만 공사비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팽배합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네 첫 리모델링 단지인 이촌르엘과 내년 5월 입주를 앞둔 서울 성북구 장이동 장이사구역은 최근 공사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서구 방화 6구역 재건축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최근 시공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선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며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미 자재 가격의 상승률이 고점을 지난 시점인데다 외국 자재 도입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가성비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달하는 부분들에 대한 숨통이 트여지게 한다면 지금처럼 경직된 구조 속에서의 그 현장 인력 조달하는 방안보다는 좀 나아질 테니까. 인건비 문제가 공사비 상승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실행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분쟁조정위와 정비사업 분쟁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도 권한과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최근 본청약에 들어간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단지의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크게 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본청약을 진행하는 인천 계양 A2블록 공공분양은 사전청약 당시 전용 84제곱미터의 추정 분양가는 4억 9,387만 원이었는데 확정 분양가는 18.3% 오른 5억 4,906만 원에서 5억 8,411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 4일 입주자 모집 공고된 경기 파주 운정 3지구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봉청약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평균 4억 8천만 원대로 형성됐습니다. 2021년 10월 사전 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4억 3,428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가가 오르면서 본 청약을 대거 포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 단지 중 첫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3블록 청약 경쟁률은 3.14대 1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분양가의 사전 당첨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공 사전 청약 피해자 모임은 지난주 A3블록의 분양가가 공개된 뒤 성명을 내고 본 청약 지연과 이 분양가 급등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하반기 주요 단지들이 리모델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153곳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이 80곳으로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에서는 준공 10년을 넘긴 용적률 높은 구축 아파트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둔촌동 둔촌 현대일체를 리모델링한 더샵 둔촌폴에는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사현대, 고덕 아남, 성내삼성도 젠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암사동 선사현대 아파트는 지난 3월 서울시 사전자문과 경관심의를 통과한 지 6개월 만에 최근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용인시가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많은데요. 이 용인시는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월 용적률 기준을 최대 300%로 상향했습니다. 서울이나 일기 신도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규제 강화보다 용인시 사례처럼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정부지로 향하는 공사비에 정부가 건설공사비 안정화 대책으로 중국산 시멘트 수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방안 전반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가격 경쟁력도 높지 않고 친환경 기조에도 맞지 않는 중국산 시멘트 수입에 대해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솟는 공사비에 정부가 건설공사비 안정화 대책으로 중국산 시멘트 수입 카드를 꺼내들자 시멘트 업계가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산 시멘트가 가격 경쟁력도 높지 않고 친환경 기조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앞으로 3년간 건설공사비 상승폭을 연 2% 내외로 안정화하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자재비 안정화를 위해 중국산 시멘트 등 민간 시멘트 수입 시 관련 사안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장기 보존이 어렵고 수입 유통망도 갖춰지지 않은 시멘트 산업 특성상 중국산 시멘트 수입이 가져다줄 가격 안정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중국산 시멘트의 경우 품질 이슈도 있고 시멘트 생산 시 폐비닐 등 순환 자원도 덜 사용해 정부가 추구하는 친환경 기조와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톤당 시멘트 공시가격도 선진국 대비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데 정부와 건설사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무기로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처럼 중국산 시멘트 수입에 대한 시멘트 업계의 볼멘 소리가 크지만 업계는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100%라고 봐요. 정부가 그렇게 나서서 한다는데 돈이 되건 안 되고 왜 안 들어오겠어요? 일단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공급이 문제겠죠. 실제 중국 시멘트 업계들이 우리나라로 시멘트 수출 루트 등을 이 한국시멘트협회 등에 문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 업계는 향후 수입 시멘트 공급 대책 등을 업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청약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축 공급 부족 우려와 집값 상승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낮은 당첨 확률과 고분양가 부담으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움직임도 거센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청약 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청약 열풍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도입 취지에 맞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20억 원이 넘는 분양가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경기도 과천 아파트 청약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같은 고가 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경우 현금 부자나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이른바 금수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이에 실거주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순위 청약 열기도 올해 수도권 분양 경기가 살아나면서 과열됐습니다. 지난 5년간 실시된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 상위 1위에서 10위 중 9곳이 올해 진행된 청약이었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한 가구 모집에는 294만 4,780명이 몰려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세 차익이 크면 클수록 무주택 기준 강화하고 그다음 지역 한정해서 지역 요건을 두고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 역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를 집중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으면서 청약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훈연입니다. 청약 캘린더 함께 하시죠. 송정은 기자와 함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청약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단지 어딘가요? 네, 지난주까지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단지들이 본격적인 분양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는 한호흡 쉬어가는 주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로 중소형 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분양에 들어가고요. 서울과 과천 등에서 인기 단지가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 가평군에 공급되는 자라섬 수자인 리버페스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284-7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통해 공급됩니다. 총 381가구 규모인데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2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전용 면적은 84ABC, 104ABC, 130ABC, 153ABC 제곱미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국민평형인 84제곱미터에 가장 많은 가구 수가 공급되고요. 대형 평형 수도 100가구 이상 분양합니다. 서울 청량리역까지 경춘선 가평역 ITX를 이용해서 4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2029년 완공 예정인 제2 경춘국도도 인접하는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역에서 청량리, 별내, 왕숙 신도시, 가평을 지나 춘천으로 이어지는 GTX B 노선을 춘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휴양지, 캠핑지로 유명한 가평에 들어서는 만큼 훌륭한 조망권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전 가구가 북한강과 자라섬을 볼 수 있는 멀티 조망권을 확보했고요. 4베이 판상형과 3면 개방형, 일부 가구는 5베이 등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특화 설계도 적용됐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펫케어존과 캠핑 레스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등이 들어섭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가평군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지역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면적과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을 충족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대주, 세대원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녹지와 수변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쾌적한 조망권을 갖춘 단지로 가평 일대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약 일정은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9월 1일입니다. 얼마 전에 가평에 놀러 갔을 때 이런 데 사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평에 위치한 만큼 굉장히 쾌적한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 첫 번째 단지의 특장점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단지로 가볼까요? 네, 혹시 얼죽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네, 사실 요즘 분양시장에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단지의 인기를 설명함과 동시에 그만큼 신축단지 공급이 요새 많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신축단지 인기는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분양하는 소규모 신축 아파트 분양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1175-1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입니다. 금강건설이 시공하는 단지고요. 총 70가구, 70가구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 규모고 전용 면적은 84, 96, 106 ABC, 141제곱미터로 구성됩니다. 목포 일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테라스 하우스와 펜트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목포 종합버스터미널과 서해안고속도로가 단지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목포역과 임성리역 등을 통해 호남선 이용도 편리합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단지 바로 옆에 석현초 시립영어도서관, 시립어린이도서관이 위치하고 성호초등학교, 하당중학교, 중앙여중학교, 영호중고, 제일여고, 성신고, 목포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등이 인접했습니다. 이 도보권에 청호시장과 이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과 문화예술회관, 영화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대형 의료시설 등 인프라도 갖춰졌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삼향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평화광장, 달맞이공원, 체육관, 시민문화센터 등도 가깝습니다. 분양 일정은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순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확실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하게 좀 관점을 두면서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 유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의 트렌드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단지로 가볼까요? 네, 이어서 서울과 과천 등지에서 공급하는 주요 당첨자 발표 단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들어서는 마포 에피트 어바닉입니다. 이 단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의 하나인데요. 마포 대로변 낙후된 도시공간을 재정비하고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 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2개 동에 나눠서 입주하게 됩니다. 위치는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1원입니다. 이 마포로 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됩니다. 아파트는 198가구 중 일반 분양 물량이 163가구입니다. 오피스텔은 209가구로 총 407가구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은 아파트가 34에서 46제곱미터, 오피스텔은 42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로 소형 평수 위주 구성입니다. 소형 평수 위주지만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신혼부부나 3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평면으로 설계됐다는 평가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애호개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입니다.
2호선 아현역도 도보로 9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고요. 5,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모두 지나는 공덕역은 약 800m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동쪽으로는 왕복 8차로 마포대로와 맞닿아 있고요. 마포경찰서와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이 인접한 단지입니다. 단지 배정 초등학교인 아현초등학교는 직선 거리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현초 바로 옆으로 아현중학교가 위치했고 반경 1km 내외로는 한성중고와 환일중고, 배문중고, 서울여중고, 숙문중고 등 다양한 학교가 인접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습니다. 광화문과 종로, 충정로, 서대문역부터 신촌과 홍대까지 서울 주요 지역 오피스와 대학가 등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이 분양가는 46제곱미터 기준으로 11억 4,88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49제곱미터 분양가보다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몇 차례 소개해드린 대로 에피티는 시공사 HLDNI 한라의 새로운 주거 브랜드입니다. 분양 일정은 아파트 당첨자 발표가 10월 16일이고요. 오피스텔 청약 접수는 10월 16일, 오피스텔 당첨자 발표는 10월 22일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7월 1일입니다. 애호개역 그리고 공덕역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이 교통 여건이 상당히 돋보이는 단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직주 근접의 매력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단지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높은 인기를 누리는 지역이죠. 강남 주요 학군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 그리고 강남 못지않은 시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당첨자 발표 아파트 연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1원,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됩니다. 총 282가구 중 72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우수한 학군지로 꼽히는 대치동 분양단지인데다가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DH 단지지만 이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서 아쉽다는 평이 많습니다.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16층 8개 동이고요. 전용 면적은 59ABDE 그리고 72 테라스형, 84B, 94 테라스형 제곱미터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입니다. 3.3제곱미터당 약 6,530만 원의 분양가를 기록했고요. 이 면적별 분양 최고가는 59제곱미터가 16억 4,340만 원, 72제곱미터는 19억 2,450만 원, 84제곱미터는 22억 3,080만 원, 94제곱미터가 24억 1,840만 원입니다. 인근 대치동 대장아파트 호가가 최근 35억에서 36억 원 선인데요. 1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 8학군에 위치한 만큼 대현초, 대명중, 휘문중고를 비롯해서 단대부고, 진선여고, 숙명여고가 가깝습니다. 대치동 학원과도 인접했습니다. 교통환경으로는 서울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3호선 대치역,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가깝습니다. 추후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정됐습니다.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춘 단지지만 적은 일반 분양 물량과 후분양 단지라는 조건으로 인해 당첨 확률이 사실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강남 지역 분양아파트 청약 최저 당첨 가점 평균이 72점으로 서울 전체 평균보다 10점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당첨 확률이 낮은 청약보다는 차라리 추후 분양권 매수 등을 고려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14일 2순위 일정이 남아있고요. 18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8월 1일입니다. 사실 부동산 가치에 있어서 학군지의 메리트 오히려 저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학군지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대치동에 위치한 이번 단지 만나봤고요. 바로 다음 단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과천에 공급되는 프레스티어 자이입니다. GS건설이 시공하는 단지고요. 경기도 과천시 벼량동 7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과천 주공 4단지 재건축으로 공급됩니다. 1,445가구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287가구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5에서 35층 11개 동 규모입니다. 이 전용 면적 구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49AB, 59ABC, 74ABCDE, 94ABCDEF까지 있고요.
99AB, 106, 110제곱미터 펜트하우스도 있고 118, 그리고 126 펜트하우스가 AB 제곱미터로 상당히 많은 선택지를 보유한 단지입니다. 분양 일정 돌입한 이후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해당 단지 1순위 172가구 청약 모집에 무려 93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59대 1에 육박합니다. 전용 면적 99와 84, 59A 제곱미터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분양가가 과천 역대 최고가인 3.3제곱미터당 6,27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이 과천 단지들보다는 절반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4호선 정부 과천 청사역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4호선 정부 과천 청사역이 있습니다. GTX-C 과천 청사역도 계획 중입니다. 이마트와 과천 시민회관, 서울랜드와 서울대공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학교는 문원초, 문원중, 과천고, 과천외고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악산과 청계산을 조망할 수 있는 구조에 중앙공원과 양재천, 문원체육공원도 가까워서 그린라이프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10월 16일 당첨자 발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0월 1일입니다. 워낙 뜨거운 인기를 끌었던 단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첨 일정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0월 16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정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